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조우재입니다. 오늘 라이브 오랜만에 켰고, 오늘은 제가 미리 커뮤니티 통해서 공지 드렸던 사연 올려주시면 사연 읽어드리고 제 나름대로의 고민 상담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수달님이 올려주셨어요. 수달. 소심하고 낯가리는 성격을 바꾸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격을 바꾸고 싶어 고민인 중2 학생입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아 자존감을 높일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 자신을 꾸미는 패션은 어떨까 해서 유튜브를 찾아보다 알고리즘에서 우연히 우재형 채널을 봐왔는데요. 남자였구나. 저도 우재형처럼 킹받는 말투나 유머 감각을 가지고 싶습니다. 성격도 소심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머도 쉽사리 말하지 못해요. 또 우재형처럼 낯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다니고 싶어요. 남들 앞에서 당당하고 유머러스하게 지내는 법 알려주세요. 제가 중학교 때 이랬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특히 여학생들이랑은 아예 그냥 눈 마주치고 말도 못했어. 그냥 개인적인 얘기 나누는 거나 할 수 있었지만 누가 조금이라도 보고 있다? 그러면 말이 잘 안 나오고,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볼 사람 손 먼저 들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찐따 그 자체. 중고등학교 때는 난 애들 말고는 기본적으로 부끄러워하고 기본적으로 쑥스러워하고, 근데 본인은 아직 그게 발현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 이런 분들이 나중에도 계속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아직 모르는 거라는 거지. 이 나이 때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은 소통하는 방법을 좀 많이 터득하게 돼요. 물론 내가 인풋이 온다고 해서 내 아웃풋으로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이게 나이가 차잖아요. 거친 세상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철면피가 깔린다? 뭐 어쩔 건데가 돼. 근데 거기에 내가 토크류의 어떤 컨텐츠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내 낯짝이 두꺼워지는 거랑 해서 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라디오가 진짜 그 흥행했을 때는 DJ분들이 하나같이 다 유머러스 했고, 일단 여유 있는 말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 좀 나도 모르게 내적으로 좀 쌓였죠. 좀 본인 취향에 맞는 라디오나 아니면 토크형 예능 뭐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연애 참견이라든지 뭐 당신이 욱하는 사이, 뭐 홍김동전, 그런 거 좀 보면서, 물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아직 정확한 거는 아직 이분은 발현이 안 된 걸 수도 있다.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들이 있는데, 뭐 K 고3이라는 분이랑 주우재 좋아하는 중3 뭐 이런 분들이 하고 싶은 것 대 할 수 있는 것, 중3과 고3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아마 지금 이분들이 하고 싶은 게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닐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인증을 해줬나요? 뭐 검증을 받았나요? 아니죠? 아프다 아파? 매섭다 매서워? 하지마. 좋게 얘기해요. 오랜만에 투표 한번 갈게요. 사랑과 위로로 따뜻하게 감싸줘라 1번,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라 2번. 투표 시작할게요. 역시 진짜 나쁜 사람들은 여러분이죠? 다 2번이죠 지금 채팅에는 전부 다 2번이라고 해놓고 나한테 뼈 때리네, 아프다 아파, 매섭다 뭐 이런 거 나한테만 달죠? 적절하게 섞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게 너무 시시때때로 바뀌어서 나중에 아마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정도의 고민은 건강한 고민이다. 계속해서 한번 바꿔가면서 찾아가보고, 이게 너무 고민이어서 스트레스다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쓴설탕 탕약제라는 분이 학교에 오면 외로워져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대학이 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올 때마다 아는 사람도 친한 사람도 없어서 외롭고 우울해져요. 과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해도 알바 때문에 시간이 여유롭지 않네요.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해야 좋을까요? 공부하면 돼요. 과제 존내 하고 그냥 수업 존내 열심히 듣고 도서관에 박혀가지고 공부 존내 열심히 하면 돼요. 우재오빵이라는 분이 25살 여자 모태솔로 까르르 푸행 이라고 제목을 달아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 여자 모태솔로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나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제가 아직 모쏠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친구들은 너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 왜 연애를 안 하냐? 너가 눈이 높아서 그렇다. 퇴근하고 집 가지 말고 부르면 좀 나와라.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봤을 때 예쁜 건 인정. 호호홍. 부끄러. 근데 제가 진짜 찐 집순이긴 해요. 퇴근하고 집 가서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게 제일 재밌는데 어쩌라고. 인팁인 저는 혼자 누워있는 게 좋아요. 사실 제 속마음은 25살이면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첫 연애를 할 때 저랑 비슷한 나이면 모쏠은 아닐 텐데 사귀게 되면 내가 먼저 모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연애 좀 해볼까 하는데 친구들한테 소개받는 건 절대 싫고 자만추가 좋은데 집순이라 자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재 오빠도 집돌이로 알고 있는데 연애는 어떻게 잘해왔나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생각이 없죠, 연애를. 왜 모쏠인지 알겠어. 제가 연애를 안 할 때는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분은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까지 갖고 있는 분이라 연애할 생각이 없죠. 뭐 이분이 모태솔로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캐릭터를 좀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남자친구로 만났을 때 본인이 살짝 손해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처음인데 쟤는 다른 애들이랑 뭐 해봤겠지, 뭐 이것저것 해봤겠지부터 해가지고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는 접으세요. 너무 막 몰입을 해가지고 막 마치 막 엄청난 걸 한다는 식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사람을 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뭐 집에만 있어서 자만추가 안 돼요. 친구들한테 소개받긴 싫어요. 이거 자체가 연애를 안 하겠다는 거죠. 이 팁 제 밑에 알죠? ISTP 연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궁서체로 적어줬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우재님과 같은 ISTP고 고2 거입니다만 이게 무슨 뜻이야? 저에겐 요즘 마음에 품고 있는 아기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나의 이상형입니다. 첫 만남은 학원에서 만났는데 딱 보자마자 저건 내 거다 생각이 들어서, 고양이인데 수컷인가 봐요. 바로 인스타에 그 아이의 계정을 찾아서 고양이가 계정이 있네요. 팔로우를 눌렀더니 DM이 오는 겁니다. 이거 주인이 보낸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할게요. 누구세요? 라고 냐옹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서 제 이름은 말 못하고 그냥 학원 같이 다니는데 친해지고 싶어서 라고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도 고양이인가요 그러면? 고양이 학원? 미용. 아무튼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DM을 하긴 하는데 진전이 안 됩니다. 저만 물음표 살인 말고 그 아이는 근데 저 모쏠이에요. 이해 부탁냐옹.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는 절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극 아이라서 말도 못 걸고 낯도 많이 가려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부끄러워서 일부러 피합니다. 저도 이런 제가 싫어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연애왕 주우재님, 사람 한 명 살려주세요. 그럼 2만원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미야옹. 근데 저는 여기서 나름의 추리를 좀 들어가자면, 이 남자 고양이, 아기 고양이가 보낸 답장 중에 근데 저 모쏠이에요. 이해 부탁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모쏠이라는 단어랑 이해를 부탁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그쪽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갑자기 나 모쏠이에요 라는 얘기를 왜 해? 이해 부탁이 뭐야? 어느 정도 열려있다는 뜻이잖아요. 나 모쏠이라서 메시지를 잘 못 보내고 이런 것도 이해를 부탁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이 아기 고양이는 지금 본인이 학원에서 어떤 자리에 앉은 누군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용기 내서 한번 질러 보심이 좋지 않을까. 좀 희한한 사연인데, 우주 대폭발 쾅이라는 분이 과도한 건강 염려증이라는. 안녕하세요, 20살 대학생입니다. 20살이에요 20살. 저는 건강 염려증이 매우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조금만 아프면 대장암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종종 최근 일이 기억이 안 나면 치매 증상 아니야? 라고 벌벌 떨고는 합니다. 꼭 이런 증상이 없어도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면 어떡하나 같은 상상도 자주 하고요. 스스로도 이런 부분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지만 학생 때부터 항상 최악인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이 습관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럼요. 본인이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해. 저는 이게 막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건강 불감증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어디에 쇠가 긁혀갖고 파상풍이 걸렸는데, 에이 살짝 긁힌 건데 뭐
하다가 이제 큰일 나는 것보단 뇌진탕이 왔어. 머리 빡빡 뇌진탕이 왔어. 뭐 머리 잠깐 닿은 건데 뭐 피도 안 나네 뭐 이러는 것보단 심장 잠깐 멈추는 거야 뭐 다시 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코피가 한 10분이다 계속 언젠간 멈추겠지 이것보다는 이런 성격보다는 이게 낫지 않아? 아니 왜냐면 이분은 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잖아 이 고민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거죠 아니면 이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게 진짜 너무 내 일상생활에 좀 뭐랄까 영향을 주는 수준이다 이러면은 상담을 받아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좀 긴데요 두비두밤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력 발휘가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과 졸업한 ISTP 대주주입니다 기계공학과와 ISTP 잘 어울리죠 우재님과 비슷한 점도 많고 성격도 비슷해서 오늘의 주제 즐겨보고 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로스쿨에 기계공학 출신인데 로스쿨에 도전하고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모의고사는 항상 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었는데 시험 당일날 10점에서 15점이 떨어져서 채점하고 멘붕 제대로 왔었어요. 제가 수능 때도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꽤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큰 시험에는 약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래도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력 발휘가 안 된 상황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내년 시험도 망할까봐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면 좋을지 기계공학적으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공학적으로요? 중요한 시험에서 실력 발휘가 안 되는 이유는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은 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긴장 엄청 하고요. 큰 시험을 저도 몇 번 봤지만 체감적으로 차이가 나요. 내가 할 만큼 준비해서 본 시험이랑 미친 듯이 해놓고도 내가 아직도 모자라라고 했던 그 마인드로 봤던 시험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물론 어렵죠. 내가 분명히 최선을 지금 다 한 것 같은데 왜 안 나올까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기준은 이제 본인이 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고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진짜 심하게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였어 라는 거를. 근데 이제 또 운이라는 것도 있고 힘든 어떤 시험을 또 이겨내려면 어떤 마음적으로 힘든 거 이런 거 다 있죠. 여러분 이분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씩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넌 봄날의 햇살 같아. 잘하실 거예요. 화이팅! 못할 거 없어요. 힘내세요. 로스쿨 들어간다! 오랜만에 사연들을 또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재밌게 또 읽어봤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네요. 재밌었고 그러면은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지요. 여기까지 끝!